밥을 해먹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쌀을 사야겠죠. 쌀을 살 때 좋은 쌀을 고르는 5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자기 밥맛 취향에 맞는 쌀도 추천하겠습니다. 마트의 양곡 매장에는 수많은 쌀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쌀 중에 어떤 쌀을 사야 할까요? 쌀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요? 소비자마다 선택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가격을 보고, 어떤 분은 지역을 보고, 어떤 분은 품종을 보고, 어떤 분은 브랜드를 보겠죠. 가격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쌀인 것만은 아니며,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서 다 좋은 쌀인 것만은 아닙니다. 쌀을 살 때 5가지 항목을 확인하면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벼 품종, 쌀 등급, 단백질 함량, 생산 연도, 도정 일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쌀 포장지에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쌀 포장지 겉면에는 포장 양곡 표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주로 뒷면에 있는데요. 이 표시사항에는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일반 사항은 물론 쌀의 기본 사항이 표기되어 있죠.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한 쌀 고르는 요령 동영상입니다. 쌀 포장지에 품질 표시 사항에 적혀 있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 날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종란에 밥맛이 검증된 단일 품종명이 적혀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일반적으로 호남미보다 단일 품종으로 지은 밥이 더 맛있습니다. 품질 표시사항 읽는 법입니다. 첫째, 품종란에 품종이 표기되어 있으면 그 품종의 쌀이 80% 이상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품종 관리가 된 쌀이라고 볼 수 있죠. 호남미라고 표시된 것은 2~3가지 품종이 섞인 것인데 품종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이왕이면 품종 표시가 된 쌀을 사시길 권합니다. 둘째, 등급은 쌀의 모양이 양호한 것의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인데 특이 가장 높고 상, 보통 순이며 미검사는 검사를 하지 않은 쌀입니다. 셋째,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밥맛은 좋은 것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면 수이고 6.1에서 7.0%는 우, 7.1% 이상이면 미인데 수는 아주 밥맛 좋은 쌀이며 우는 보통이고 미는 밥맛이 매우 떨어지는 쌀입니다. 넷째, 생산연도는 벼를 수확한 해인데 보통 9월까지는 전년도의 쌀이 유통됩니다. 햅쌀이 나오는 10월경에 당해년의 쌀을 살 수 있죠. 만약에 쌀 생산연도가 전전년도 이상 것이라면 올해 묵은 쌀이라 품질이 떨어지므로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도정연월일인 벼를 보관했다가 완결을 벗겨내어 쌀을 가공한 날인데 가능한 한 최근에 도정한 것이 신선합니다. 보통 15일 이내면 양호하고 온도가 낮은 겨울에는 30일 이내도 괜찮습니다. 이 5가지의 좋은 쌀 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벼 품종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벼 품종은 340종이나 됩니다. 이 중에 우수한 품종을 고품질 벼라고 하고 가장 우수한 품종을 최고품질 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340개 품종 중에 최고품질 벼는 21개 품종입니다. 쌀 포장지에 이들 품종이 표시되어 있다면 국가에서 인정한 좋은 쌀이라 볼 수 있죠. 최고품질 벼 선정 기준은 밥맛, 쌀 모양, 도정 특성, 재배 안전성, 현장 평가를 통해 정해집니다. 밥맛은 최고품질 벼인 상강벼 이상의 밥맛이어야 하고 쌀 외관은 희뿌연 신복백미가 없어야 합니다. 도정 수율은 75% 이상이어야 하고 벼를 재배할 때 2가지 이상의 병해충에 강한 저항성을 가져야 하며 벼 재배 현장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선정된 최고품질 벼 품종은 삼광, 웅광, 고품, 호품, 칠보, 하야미, 진수미, 영호진미, 미품, 수광, 대보, 현품, 해품, 해담쌀, 청품, 진광, 해들, 예찬, 알찬미, 안평, 미소진미입니다. 이들 품종의 쌀로 밥을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밥을 드시는 겁니다. 다음은 쌀 등급을 보겠습니다. 쌀 등급은 쌀 품위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쌀 시로 1kg을 가지고 수분을 측정하고 채로 걸러서 돌, 뉘, 다른 곡물이 있는지 보고 쌀의 모양이 피해립인지 쌀아기인지 분상질입인지 완전립인지를 보고 기준에 따라 등급을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하고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합니다. 등급 기준은 특인 경우 수분은 16% 이하, 쌀아기는 3% 이하, 분상질립은 2% 이하, 피해립은 1% 이하, 열솔림은 0%, 기타 이물은 0.1% 이하여야 합니다. 완전립 비율이 96% 이상인 경우에는 특 표시와는 별개로 완전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쌀 형태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겠습니다. 쌀아기는 조각난 쌀을 말하는데요. 호칭 치수 1.7mm 금속망 채로 쳐서 채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나달 중에 그 길이가 완전한 나달 평균 길이의 4분의 3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분상질립은 쌀알 전체 면적 중에 절반 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나달을 말합니다. 분상질립이란 쌀알의 발육이 완전하지 못해 쌀알의 일부나 전부가 불투명한 백색이 비치는 쌀로 중심이 하얗면 신백립, 배 쪽 표면이 하얗면 복백립이라고 합니다. 분상질립은 뿌연 쌀을 말합니다. 피해립은 오염된 나달로 병해립, 충해립, 발화립, 생리장애립으로 적조 및 흑조가 나달 길이의 4분의 1 이상 부착된 것을 말합니다. 열손립은 열 등에 의해서 변색되거나 손상된 나달을 말하며 쌀알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주황색으로 착색된 것을 말합니다. 완전립은 쌀의 외관 특성상 완전한 나달을 말합니다. 나달 평균 길이의 4분의 3 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분상질립, 피해립, 열솔립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미의 비율이 96% 이상인 경우에 쌀 포장지에는 완전미라고 표시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쌀 나달의 모양을 포장을 뜯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확인창이 있으니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고르시면 좋겠네요. 쌀을 계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란은 완전미인데 깨진 계란은 금간쌀이나 쌀아기입니다. 밥을 하듯이 계란을 삶으면 금간 계란은 속에 내용물이 나와서 지저분합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쌀로 밥을 하면 전분이 흘러나와 풀처럼 풀어지죠. 이번에는 단백질입니다. 쌀 단백질 함량 기준입니다. 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6% 이하면 수이고 6.1에서 7%면 우, 7.1% 이상이면 미입니다. 보통 쌀은 6.3% 내외입니다. 6% 이하라면 아주 좋은 쌀이죠. 우는 보통인데 만약에 미라면 아주 나쁜 쌀이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농부의 욕심이 과한 쌀이죠. 단백질 함량이 높게 나온 것은 벼를 재배할 때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지술지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경우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비만이 되듯이 지수지 비료를 많이 주면 벼는 키가 커서 잘 쓰러지고 너무 빽빽하게 자라 병에 잘 걸리고 쌀에 단백질이 쌓여서 밥맛이 떨어집니다. 이상하죠? 식품에 단백질이 많으면 좋은데 왜 쌀은 단백질이 많으면 나쁘다고 할까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고기, 생선을 먹고 지방을 얻기 위해서는 참깨, 들깨를 먹고 탄수화물을 얻기 위해서는 쌀과 밀을 먹습니다. 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밥맛을 떨어뜨립니다. 자세히 말하면 밥을 씹을 때 느껴지는 질감, 즉 식감을 떨어뜨립니다. 단백질이 적은 쌀은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데 단백질이 많은 쌀은 퍽퍽하고 딱딱합니다. 쌀의 단백질은 영양학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씹는 맛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맛으로 먹을 때 단백질이 적으면 좋은 것이죠. 단백질 역시 계란으로 설명하자면 계란의 노른자와 같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먹는 경우가 있는데 노른자는 퍽퍽해서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계란의 노른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영양적으로는 훌륭합니다. 다만 먹기가 나쁠 뿐이죠. 쌀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를 수확한 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은 올해 수확하기 전까지는 지난해의 쌀입니다.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벼를 수확하기 전까지는 지난해 쌀을 먹다가 9월부터 벼를 수확하면 이르면 9월부터 보통은 10월부터 올해 나온 햅쌀을 먹을 수 있죠. 그러므로 쌀 생산 연도가 1년 전이라면 정상인데 2년 전 이상이라면 묵은 쌀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일자를 보겠습니다. 도정이란 벼를 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벼의 겉껍질인 왕겨를 벗겨내어 현미를 만들고 속껍질인 쌀겨를 벗겨내면 우리가 먹는 하얀 쌀이 되는데 이 과정을 도정이라고 합니다. 도정은 보호막인 왕겨와 쌀겨를 벗겨내기 때문에 도정 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쌀이 산화되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쌀을 살 때 도정일자가 최근인 것을 사는 것이 신선한 쌀을 사는 것이죠. 도정한 지 15일 이내의 쌀이면 양호하며 날이 추운 겨울에는 30일 이내도 괜찮습니다. 벼를 사과로 비유하자면 왕겨는 사과 껍질입니다. 사과를 깎아두면 산화되어 색이 변하며 질이 떨어지듯이 벼도 도정하면 산화되어 질이 떨어지므로 도정 후에는 일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맛이라는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잡았습니다. 밥맛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는 소비자, 고품질, 단백질 함량, 농업인, 우수성, 농촌진흥청, 계약재배 순입니다. 긍정, 부정 단어 추이를 보니 긍정이 57%고 부정이 12%이며 중립은 30%로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긍정의 단어로는 최고, 노력, 기대, 지원, 최선 순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각자의 취향 따라 품종을 선택하듯 밥을 먹을 때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 품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밥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는 진밥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된밥을 좋아하죠. 밥을 했을 때 식미를 상하 좌우 그래프로 만든 표식입니다. 찰진 밥을 좋아하면 위쪽 품종을,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하면 아래쪽 품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단한 밥을 좋아하면 오른쪽 품종을,
부드러운 밥을 좋아하면 왼쪽 품종을 고르면 됩니다. 부드러우면서 찰져서 일반적인 밥 중심의 품종은 위 왼쪽, 찰지면서 씹는 식감이 우수하여 비빔밥에 적합한 품종은 위 오른쪽, 부드러우면서 고슬하여 볶음밥에 어울리는 품종은 아래 왼쪽, 꼬들한 식감이라서 국밥에 적합한 품종은 아래 오른쪽 품종이 적당합니다. 부드럽고 찰진 밥을 원하면 골든킹과 진상이 좋고, 비빔밥에는 알찬미, 볶음밥에는 해들이 제격이며, 국밥에는 신동진, 새청무, 새일미가 알맞습니다. 보통의 밥을 원한다면 중심에 있는 품종을 선택하면 무난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품종은 밥을 했을 때 찰짐과 부드러움, 단단함과 고슬함이 조화로워서 누구나 먹기에 적당한 품종이죠. 지금까지 시장에서 쌀을 살 때 고르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포장지에 품질 표시 사항도 봐서 좋은 쌀을 구매하여 맛있는 밥을 지어 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